섭씨 48도. 이게 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게 된 숫자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밀러입니다. 올해로 80번째 생일을 맞았고, 지금은 미국 애리조나 투손 외곽, 한때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로 불리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마 인류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랫동안 과학자로 살았습니다. 기후 연구, 대기 모델링, 도시 환경 설계. 제 전문 분야였죠. NASA 소속 기후연구소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고, MIT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50대 중반에 UN 기후위기 자문관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돌며 기후변화는 실제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해왔죠. 그때 들은 말들, 지금도 기억나요. 박사님, 기후위기는 100년 후에나 올 문제 아닌가요? 기술이 발달하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일단 경제가 살아야 환경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저도 그들이 틀렸다고 단정 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데이터를 모으고 논문을 쓰고 강의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의 제 삶을 보면 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단 생각밖엔 들지 않아요. 7월에 애리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제가 살던 커뮤니티에선 절반 이상이 이미 북부로 이주했죠.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나이든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그 중 하나가 저예요. 제 몸은 휠체어 없이는 하루도 움직일 수 없고, 에어컨은 전력 수급 불안으로 낮에는 작동하지 않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집안의 온도는 41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여긴 낫죠. 도시 외곽에선 산불이 매년 덮쳐오고 한낮 외출은 폐를 태우는 짓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느 날 저는 무심코 CNN 뉴스를 틀었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정적 속에서 그 화면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서울, 사상 최고 기온 48도 돌파. 그런데 출근길은 여전히 평온하다. 화면 속 장면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반듯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줄을 맞춰 지하철에 오르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질서를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햇빛은 머리 위를 내려치는데 도로 위에는 물안개를 뿜는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중에는 태양을 가리는 무인 드론들이 유유히 떠 있었죠. 심지어 어떤 카메라 앵글에선 배달 로봇이 열 차단복을 입고 골목을 누비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뉴스였던가? 처음엔 의심이 들었어요. 이건 과장된 연출이거나 일시적인 이벤트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 다른 국제방송사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온라인에서는 한국식 기후 적응 모델이란 키워드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문명이야. 수십 년간 저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외침이었다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적응을 선택한 유일한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후를 삶에 통합시켜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람들의 일상에 기술과 인프라를 녹여냈어요. 한순간 깊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 부끄러움, 감동, 그리고 사명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겠구나. 그리하여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겠다고요. 그게 어쩌면 무모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80세의 노인이 산소통과 휠체어에 의지한 채 반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직접 경험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기록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에 시달리는 수많은 나라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과학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편지를 서울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새롭고 낯설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있어요. 서울은 단지 기후를 견디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인류가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는 생존 생태계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입니다. 영상 편지 1. 화자 클레어 밀러 박사. 위치 대한민국 서울 강서구. 기록일 2025년 7월 3일. 제목 절망의 땅에서 서울을 보다. 제가 서울에 도착한 건 7월 3일 오후였습니다. 산소통 하나에 카메라와 회고록 노트를 바리바리 들고 80년 인생 중 가장 뜨겁고도 새로운 경험을 마주할 준비를 했죠. 저는 클레어 밀러입니다. 이 영상은 두 번째 여정 기록입니다. 이제 막 비행기에서 내린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인천공항 문지방을 넘는 순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쯤 창밖으로 보인 서울의 공기가 제가 알던 공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베이지색 모래먼지는 보이지 않고 공중의 안개처럼 뿜어지는 수증기 덕분에 햇빛이 은은하게 퍼져요. 마치 뜨거움을 품고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은 공기였죠. 입국 심사대 앞 직원들은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고 휠체어를 기다려주는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산소 마스크와 휠체어를 공개하자 직원들은 천천히 가세요. 박사님이라며 따뜻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 아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이었어요. 시내로 기후 적응 인프라 경험기. 공항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부터 놀라움은 시작됐습니다. 열선이 깔린 바닥 앉자마자 시원한 공조 시스템, 과열 방지를 위한 자동 셔터 시스템까지. 작지만 치밀한 시스템이 폭염에도 괜찮아요라고 속삭이듯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더니 차량마다 실내 온도 알림창이 설치되어 경보가 뜨면 자동으로 창문 차단막과 실내 냉풍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외부와 이어지는 모든 출입구에 냉기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설비였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무대 뒤에서 연출된 듯 했어요. 첫 번째 위기 몸의 경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강남역 계단을 오르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증기 덕에 공기는 덜 뜨거웠지만 저처럼 낮은 기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의 몸에겐 큰 부담이었죠. 정말이지 순간 내가 여기에 왜 왔지? 회의감이 올라왔습니다. 의식을 차린 건 지하철역 스태프와 지나가던 학생 덕분이었어요. 저를 계단 옆으로 데려가 급히 얼음 주스를 건네주고 박사님, 어떠세요? 라고 물었죠. 서울은 시스템뿐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상황을 감지하자마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었습니다. 영상 편지 두 번째 발화. 여러분, 이 장면 좀 보세요. 제가 노약자 라벨이 붙은 휠체어에서 내려 목소리를 떨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몸으로 계단 앞에서 멈칫할 때 저를 도와준 분들은요. 서비스맨도 시민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학생이었어요. 힘드세요? 라고 묻고 얼음 주스 한 잔 건네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던 이 사람. 그게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 혼자서 기록한다는 것. 사실 저는 혼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원정대가 아닌 단신으로 온 한계는 분명 존재해요. 카메라 세트 하나, 녹음기로 말씀을 따고 노트와 필기구만 챙긴 제가 서울의 실험에 무임승차하려 드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동안 제 연구였던 대도시의 기후 대처 전략은 문서와 그래프 속에만 존재했어요. 서울은 기술의 집합 열차단도로, 냉각 미세안개, 태양가림 드론, 이동형 쿨링 스테이션, 그늘 예측 AI까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심엔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공유 공간에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노동자 모두가 존재하고 더위 저항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첫 번째 희망 공공냉방 시스템을 만나다. 다음 날 저는 강동구의 공공냉방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처럼 생긴 이 작은 시설은 80평 남짓한 규모였지만 소비 전력은 리모컨 한 번으로 80% 절감되고 공조 효율도 일정 수준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청년 스태프가 밝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엔 미니 도서관, 수분 보충 음료,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만든 집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전력 부족하면 문 닫나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열부와 예측 시스템과 지자체 펀드를 연동해서 여름 내내 운영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죠. 서울 시스템의 핵심 디지털 의사결정망. 이날 제가 가장 감탄했던 건 이 쉼터 전체가 한 도시의 열지도 위에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늘 예측, AI는 미리 날씨, 태양 궤적, 나무 분포, 사람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시원할 공간을 자동으로 알려줘요. 휴대폰 알람으로도 알려주더군요. 10시 37분 삼성동 버스 정류장 3번 샘플이 가장 시원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지자체가 아닌 민관이 함께 일군 플랫폼 프로젝트였습니다. 영상 편지 기술과 사람의 공존. 여러분, 제가 처음 서울을 보고 느낀 건 이 도시는 생태계다였습니다. 그 안엔 기술, 사람의 마음, 그리고 정교한 협업 시스템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과 사람 사이에서 제가 본 건 격차 없음이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노인도 어린이도 장애인도 폭염이라는 조건 아래 동일하게 보호받고 동일하게 자원을 나눌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이것이 바로 서울이라는 실험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개의 센서가 뿌려진 도시 한켠에서 누군가의 땀과 설계자의 고민 그리고 시민의 참여 덕분에 또 다른 지구형 도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두 번째 기록이며 앞으로 더 많은 장면과 사람들을 기록하려 합니다. 영상 편지. 대한민국 서울 여러 지역 순차 촬영. 기록일 2025년 7월 46일. 제목 서울이라는 실험실에 첫 발을 디디다. 조용한 음악과 함께 영상이 시작된다. 클레어의 목소리는 한층 무겁고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이번 편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제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쩌면 이 도시를 오해했던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밀러입니다. 서울에 온 지 10일째 되던 날, 저는 이 도시에 대해 모든 걸 안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났고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건 서울이 너무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가 현실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 비오는 날의 낙인. 7월 12일, 서울은 이례적인 폭염성 국지성 호우를 맞이했어요. 한낮 45도를 넘던 기온이 갑작스레 떨어지고 장대비가 쏟아졌죠. 저는 신촌 근처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니 지하 식당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에서 생애 처음으로 전통 백반이라는 걸 먹게 되었죠. 앉자마자 차려진 수많은 반찬, 쌈, 채소, 고기, 찌개, 국. 놀라울 만큼 풍성하고 정갈했어요. 너무 배고팠기에 감사하며 식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어금니 아래 뭔가 딱하고 부러지는 느낌. 입안을 만져보니 미국에서 치료받은 임플란트에 레진 커버가 떨어져 나간 거였어요. 오해 모욕당했다고 느낀 순간 입안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고
턱도 욱신거렸죠. 놀란 나머지 수저를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입을 감싸며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옆 테이블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요? 입맛에 안 맞아요? 너무 짜죠?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김치 못 먹는다잖아. 그냥 안 먹고 가는 거지, 뭐.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입을 열고 싶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모욕하려 한 건 아니었겠지만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감정의 붕괴. 호텔로 돌아온 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인터뷰 파일들을 삭제하려다 말고 카메라를 껐습니다. 서울은 결국 외국인에게도 노인에게도 냉정한 도시일 뿐이야. 기술은 앞서 있어도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나 봐. 그동안 서울을 너무 미화한 건 아닐까? 다큐멘터리를 만들 자격이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찰나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전 낯선 방문자. 프런트 직원은 오늘 식당에서 도움을 드렸다는 분이 찾아오셨다고 말했어요. 누구일까? 의아했지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낮에 식당에서 만났던 중년 여성과 그녀의 딸이 서 있었어요. 딸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박사님께 말을 걸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박사님을 보고 팬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미국 사람 맞는 것 같더라며. 혹시 외국인이면 걱정된다고.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엔 치과 위치, 임플란트 응급 진료 정보, 그리고 따뜻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불편하셨다면 미안해요. 우리는 외국 손님이 오면 더 조심하려고 해요. 입맛에 안 맞을까 봐요. 서울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의 목소리. 서울이라는 인간성. 그날 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순간의 불편함을 이 도시 전체의 인격으로 오해했음을 깨달았죠. 서울은 기술만으로 작동하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거친 말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배려가 있었고 침묵 뒤에는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그들이 알려준 치과에 갔습니다. 예약도 없이 들어간 곳이었지만 젊은 치과 의사는 제 입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건 금방 됩니다. 라며 30분 만에 수리해 주었죠. 진료비는 미국에서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친절은 마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 편지. 정직한 감정의 기록. 서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곧 인간적이란 뜻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저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오해를 했고 그 오해는 풀렸습니다. 서울은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 안엔 상처 주기도 하고 다시 다가올 줄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날의 기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평가할 때 건물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그 해답을 보았습니다. 영상 편지 3. 대한민국 서울 신촌 강남. 기록일 2025년 7월 1213일. 제목. 오해와 회복. 서울을 다시 보다. 정적. 창밖에서 부는 선풍기 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천천히 돌아가며 창틀에 기대어 앉은 노과학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곧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어쩌면 제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밀러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이 도시와 함께한 3주간의 시간을 정리하려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하고 UN 기후위기 대응 총회에 제안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7일 기록의 종결.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다시 걸었습니다.
초기에는 카메라와 메모장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제 눈과 가슴에 이 도시를 담고 싶었습니다. 이태원 언덕 위에서 바라본 드론, 가림막, 한강공원에 설치된 탄소중립 산책 벨트, 은평구 마을에서 직접 만든 쿨 쉘터 커뮤니티.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넘어서 서로를 위한 시스템을 공존의 이름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묵던 호텔 옥상에서 건너편 옥상으로 누군가가 쿨러를 직접 설치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는 자신의 옥상뿐 아니라 옆집 옥상까지 덮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었죠. 진짜 변화는 사람의 손에서. 기술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었던 저는 이제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기술을 진심으로 쓰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서울은 시스템도 훌륭했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고민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빛났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가 본 것은 공학적 완벽함이 아니라 결핍을 직면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의 미학이었습니다. UN 영상 제출 마지막 영상 편지. 저는 21일간 기록한 총 12편의 영상 중 가장 진심 어린 5편을 편집해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편집본은 15분 남짓이며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48도에서 온 편지 서울.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영상에는 서울의 시스템,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고 마지막 내레이션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서울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미래에서 가장 먼저 걸어간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UN 기후 총회 의장에게 전달되었고 며칠 뒤 공식 상영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영 전 인류를 향한 발화. 8월 20일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 48도에서 온 편지는 기후위기 특별 세션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서울의 지하철, 드론, 쉼터, 그리고 노인과 청년이 함께 웃는 장면이 흐르자 회의장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마지막 제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몇몇 사람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유럽연합 기후조정관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서울 모델을 검토하겠습니다. 인류의 생존은 기술과 도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디자인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삶의 끝에서 그날 밤 저는 제네바 호텔방에 앉아 조용히 서울에서 가져온 마을 팜플렛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죠. 서울은 저에게 희망을 보여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지닌 모든 이론과 논문, 심지어 과거의 과학적 확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영상 편지 마지막 인사. 마지막 장면. 클레어는 다시 애리조나의 집 앞 테라스에 앉아 있다. 뒤편의 하늘은 여전히 붉고 먼지는 날리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다. 여기 애리조나는 여전히 덥고 메마르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에서 받은 작은 바람 하나가 계속 불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서울을 보며 좌절하지 마세요. 부러워만 하지도 마세요. 우리 모두의 도시는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지사. 대한민국 서울 스위스 제네바 미국 애리조나. 기록일 2025년 7월 25일 8월 22일. 제목 전 인류를 향한 편지. 48도에서 온 편지 END. 기후를 견디는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준 한 노과학자의 마지막 기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처럼 우리도 위기에 맞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 그리고 지구를 위한 사람들의 기록을 함께 만들어가요. 국뽕 스토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